네, 안녕하세요. 에이다 웡입니다. 금일 월 5일 오전 시황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협상이 낙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하루 만에 판이 완전하게 뒤집혔습니다. 현재 미국, 이란, 보트 격침, 그리고 채권금리 전부 급등, 비트코인 소식과 클래리티 액트 현재 진행, 그리고 나스닥, 코스피, 유가, 금, 달러, 채권, 비트코인 온체인 쪽 크립토 이슈들,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될 소식들이 많아서 하나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YT 헤드라인입니다. UAE가 공격을 받았고 미국이 이란 쾌속정을 격침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아래 미국이 중국의 이란산 원유 제재를 경고했다라는 기사도 같이 나왔습니다. 어제 협상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딱 하루 만에 이렇게 됐죠.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짚고 싶은 건 상황이 지정학 리스크를 절대 가격에 미리 반영하면 안 된다는 걸 확인해 준다는 거예요. 어제 협상 기대감으로 유가 하락에 베팅했다가 오늘 아침에 115달러까지 등을 한 상황이 나왔는데 지정학은 뉴스가 아니라 가격으로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좋고 빠릅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의 이란산 원유 제재를 경고했다는 것도 같이 봐야 되는데 어제 저는 중국이 이란 원유 연계 정유사의 제재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날린 거죠. 이게 원유 전선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 트럼프 시진핑 회담 전에 이 긴장이 빅딜의 협상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란 카드를 미국과 중국이 맞교환하는 시나리오 이것까지 함께 보셔야 됩니다. 월드스트리트저널은 유가 급등, 호르무즈 긴장에 주식 하락이 메인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시장이 이미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 SEC 합의 소식도 나왔는데 친 크립토 기조 SEC에서 빅테크 제재도 빠르게 해결되는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제의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소가 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죠. 블룸버그 헤드라인은 사조 휴전을 뒤흔든 걸프 교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아래 기사가 좀 더 눈에 들어왔는데 트럼프 긴장 고조에도 시진핑 회담 기대거든요. 교전이 일어나는 와중에도 트럼프가 중국 회담을 강조한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이 전쟁이 단순히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아니라 미국, 중국, 빅딜의 협상 카드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중국에서 군사적으로 강하게 보여줌으로써 중국 협상에서 레버리지를 높이는 전략을 보여주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시진핑 회담 결과가 이란 전쟁 종식의 열쇠가 될 수도 있겠죠. 그 회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 유가의 방향도 함께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호르무즈 위기 재점화, 미 이란 교전이고 부재가 유가 115달러로 치솟았다입니다. 이게 오늘 채권금리가 전부 급등한 이유를 설명해줘요. 유가가 115달러면 소비자 물가에 곧바로 반영이 되죠. 채소, 기름, 운송비 전부 다 올라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연준이 물가가 잡혔다고 판단을 할 수 없고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채권 시장은 그 결론을 오늘 아침에 먼저 내렸고 연준이 인하 기대를 접으면서 채권을 팔았고 그래서 금리가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금리 급등은 겁쟁이들이 도망가는 신호가 아니라 인플레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시장의 판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디언은 헤드라인이 트럼프 이란군을 지구에서 날려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트럼프 특유의 언어이긴 한데 이 발언이 나오고 나면 이란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이란이 이 발언에 맞대응을 하면 긴장이 더 고조가 되고 무시하고 협상 테이블을 지키면 결국 트럼프의 협박이 효과를 낸게 되죠. 이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부터 내일 사이에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시간 뉴스 모니터링도 이것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가디언에서 캐나다 카니 총리 발언도 눈에 띄는데 미국 없이 독자 방어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토의 균열 신호라고 볼 수 있죠. 중장기적으로 달러 패권에 균열이 생기는 흐름이고 그게 탈달러의 수요, 즉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비달러 자산의 자금 이동을 만드는 구조적 원인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오늘 핵심 매크로 구조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핵심을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채권 금리 쇼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가가 115달러 터치, 인플레 공포, 채권 매도, 금리 급등, 연준 인하 기대 소멸, 이 연결고리가 오늘 그리고 앞으로 시장 전체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자산군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3일봉 차트를 보면 27,659 거의 보합으로 볼 수 있고 차트를 보면 1대1 구간 피보나치 3 저항선인 27,668 딱 그 자리에서 도지형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방향을 결정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올라가려고 했는데 저항에 막혀서
뭉개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맥디가 데드크로스 직전이고 RSI도 밴드 상단을 위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단기 고점으로 판단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겠죠. 제가 어제부터 신규 출격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위협 때문에 있었습니다. 코스피를 보면 3일봉 기준 6,937, 5%나 급등을 했습니다. 실천이 고지에 있죠. 관계의 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저항, 사실 지지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멈출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큰 시간대에서 분배의 구조가 나오는지 캔들 패턴이 어떻게 나오는지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가 달리는지 이런 여러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더 훨씬 안전한 트레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유가를 보면 104달러 89센트 마이너스 0.23%, 어제 장중에 115달러까지 찍고 내려왔죠. 지금 제가 주목하는 게 맥디인데 현재 데드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컨펌이 된다면 유가가 단기 눌림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인플레가 우려가 일시적으로 완화가 되면서 연준의 인하 기대가 살짝 돌아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핵심은 102달러 아래에서 종가를 마감하느냐 또는 위에서 지지가 나오느냐 이 두 개를 보면 되겠습니다. 금 같은 경우도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메인 하락비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관점이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4,500 중요 지지선을 밟고 있는 상황이며 여기서 이탈이 나오면 하락이 가속화되겠죠. 저는 현재 4,100달러에서 금을 잡고 있었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유의미한 자리가 온다면 모아가는 포지션으로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채권 금리를 보면 10년물 4.4%, 하루 만에 1.37% 급등, 30년물 5%, 2년물 3.9%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본 지표죠. 채권 금리가 이렇게 전부 동시에 급등하는 건 보통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하나는 경기가 너무 좋아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 같을 때, 다른 하나는 인플레가 너무 심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없을 것 같을 때. 오늘은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는 환경이 지속이 된다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여러 자산군에 중기적으로 부담이 갈 수밖에 없죠. 단기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구조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이제 올라가는 속도 한계가 생기고 넘을 수 없는 산으로 변하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르는지 아니면 여기서 꺾이는지 이번 주 내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8.454 거의 보합으로 보면 되겠으며 98을 계속 공성하고 있는데 위로 가면 반등 지속, 아래로 가면 지지라인 리테스트 98에서 어떤 프라이스 액션이 나오는지 우리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현재 확률은 반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온체인 쪽 살펴볼게요. 가격대는 거의 보합인데 OI가 어제보다 4K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OI가 급증하는데 가격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포지션은 쌓이는데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면 되겠죠. 롱과 숏이 팽팽하게 쌓여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산 맵과 펀딩비를 볼게요. 현재가 79,845 기준으로 하방에는 77,000 그리고 상방에는 81,000까지 이렇게 위아래로 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구간을 어디로 먼저 돌파할 것인지 또는 위아래 털면서 갈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되겠죠. 펀딩비는 전체적으로 숏이 우위이면서 이게 단기 반등 압력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매크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펀딩비만 보고 진입을 하는 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의 근거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CVD 고래 주문 동향을 살펴보면 갈색 고래는 계속해서 매수 중에 있고 보라색 고래는 조금씩 차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자고 하는 빨간 고래, 가장 큰 손은 여전히 리스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공격적인 진입이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서 상승으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면 모든 플레이어들이 매수세로 돌아서야 되는데 지금은 혼주세로 계속 가면서 끝까지 의심하고 있는 집단, 계속해서 정말 매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속이려는 건지 그런 집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TF는 아직 오류있게 수치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제가 텔레그램에서 이따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뉴스를 살펴볼게요. UBS CEO가 블록체인이 전통 금융의 미래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7조 달러 자산을 굴리는 글로벌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 수장이 한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 선언이 아닌 게 이미 이더리움 위에 토크나 머니마켓 펀드를 가동 중이고 클래리텍트가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직접 언급을 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더 이상 크립토가 전통 금융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전통 금융이 크립토 인프라 위에 올라타는 거다라고 말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UBS가 이렇게 가면 JP모건, 시티, 골드만이 뒤따라올 것이 확실하며 기관 채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경제 데이터가 10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수요일 고용, 목요일 실업수당, 그리고 금요일 고용보고서 이렇게 세 가지인데 지금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한 상황에서 고용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온다면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래 동결한다는 신호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위험자산, 특히 자산군들의 영역에 추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고용이 약하게 나오면 경기 둔화 신호이니까 연준이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대감을 살릴 수 있겠죠. 이번 주 내내 데이터까지 시장을 흔들릴 수 있으니까 포지션 사이즈와 리스크 관리에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타임스코트 상원 의원이 5월 디지털 자산 마크업 양당 합의가 근접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게 있는데 지금 미 이란 전쟁으로 의회가 외교, 군사 이슈로 난리인데도 크립토 입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정치적 지원과 별개로 움직이는 독립 트랙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외부 이슈가 터져도 멈출 수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로미스 의원은 규칙이 없으면 크립토 기업이 해외로 간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단순 촉구가 아닌 이유가 미국 의원들 입장에서 자국 산업을 두바이나 싱가포르에게 빼앗기는 문제가 되는 거죠. 5월 마크업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방증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뉴스들을 보면 마이클 스트래티지가 어닝콜을 오늘 오후 5시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일러가 나와서 1분기 실적이랑 비트코인 추가 매수 계획을 발표할 건데 세일러 발언 한마디에 단기 비트코인 심리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세 발언이 나오면 단기 상방 촉매가 되고 반대로 예상보다 소극적인 언급이 나온다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 뉴스는 전체 비트코인 약 5.5%를 187개 기업이 들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건 유통 공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겠죠. 공급이 줄어든 상태에서 수요가 들어오면 가격은 올라가는 구조이며 단기 노이자와 무관하게 이 구조적 수급은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웨스턴 유니언이 솔라나 위에 공식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습니다. 웨스턴 유니언은 전 세계 2억 명이 쓰는 송금 서비스 회사인데 이 회사가 솔라나 블록체인 위에 올라탔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크립토 인프라가 이제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레이어가 됐다는 거죠. 채택의 이야기의 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SEC가 예측시장 ETF 24개를 심사 연기했습니다. 그걸 보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거부가 아니라 추가 검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크립토 기조의 SEC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장기 승인 방향은 변하지 않고 다만 단기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이브가 아비트럼 다오에 7,100만 달러짜리 이더리움 압류를 법원에서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 이란 관련 소송인데 탈중앙 거버넌스가 국가 사법권과 충돌하는 첫 번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파이가 규제 실세계와 만나는 시점이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 많이 나올 거고 디파이의 섹터 전반의 규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을 보면 상방 시나리오는 유가가 102달러 이탈, 맥디 데드크로스, 유가 눌림, 연준 인하 기대 복귀, 미 이란 협상 재개 확인, 유가 급락, 위험자산 동반 반등, 마이클 스트래티지 어닝콜 세일러 강세 발언, 비트코인 심리 강화, 클래리텍트 5월 마크업 통과, 기관 자금 유입 경로 확정, 비트코인 88,872 돌파, 슛 연쇄 청산 급등 가속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방 시나리오는 미 이란 전면 교전 확대, 유가 115 재돌파, 인플레 고착, 채권금리 추가 급등하는지 봐야 되며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전 자산 하락, 나스닥 데드크로스 확정, 되돌림, 글로벌 증시 조정, 비트코인 77,000 이탈하는지 봐야 되며 달러 인덱스가 98을 돌파 확정하는지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체크 포인트는 이렇게 5가지로 보시면 되겠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판이 하루 만에 완전히 뒤집혔다라고 보면 되겠으며 협상 낙관론이 하루 만에 교전 뉴스로 뒤바뀌었고 채권금리가 전부 급등을 하면서 연준의 인하 기대가 소멸이 됐다는 것 이런 날은 방향을 예측하는 것보다 확인될 때까지 안전하게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며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